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인생 이야기, 책 이야기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잡담 한번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좀 독서하는 게 취미예요. 이렇게 좋은 책 읽으면 공유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영석의 인생 문답이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책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책에서 제가 이야기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김영석이라는 교수님은 지금 현재 103세이십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내가 아는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황순원 씨하고 선배님이시라고 하고 재밌더라고요. 정말 100세가 넘게끔 사시면서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이 깨우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100명이 100가지 물음을 했는데 100가지 대답을 해주신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 책에 좀 넣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저건 얘기하시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아서 공감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묻는데 대답을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후회 없진 않죠. 어떻게 후회가 없겠습니까?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방침을 주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인생에서 전성기가 언제였냐라고 밝히십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전성기는 65세에서 90세였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5세가 넘으셨다면 전성기를 누리시는 거고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으신 겁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순장님인 저희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중반 잠깐 넘었어요. 참 좋을 때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쁜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분의 책에서도 30세까지는 배우는 단계면 30세 이후에서 60세까지는 직장인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시기일 것이다. 그리고 65세가 진정으로 넘어야 사회인이 되고 이때 자녀한테서도 벗어나고 직장이라는 어떤 일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사는 시기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5세에서 90세까지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분은 그랬다고 해요. 근데 저도 언뜻 좀 상상을 해보면 애들 잘 키워놓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이루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65세, 90세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비법은 또 뭐냐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공부해라. 정말 뇌는 늙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뇌는 쉽게 늙지 않으니까 계속 공부해라. 그러면 열심히 사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책 읽어라. 뭐든지 읽어라.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정말 책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다. 책이라는 것이 한 번 읽으면 그 다음 뭐 읽고 싶고 뭐 읽고 이렇게 꼬리를 무는데 한 번도 읽지 않으니까 맨날 어떤 책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공감하거든요. 일단 뭐라도 하나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꼬리를 물고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책들 보면 홍보용으로 맨 뒤에 표지에도 있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이것도 읽어볼까 하면서 빠져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취미 활동을 좀 해라. 취미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봉사 활동을 좀 해라. 움직여라 이 말 같아요. 집에서 TV만 보지 말고 핸드폰만 보지 말고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동안 역량을 닦았던 걸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보람되고 행복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아이고 맞다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취미활동도 갖고 움직이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뇌는 절대 좀처럼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처럼 정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인격 수준이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 수준이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좀 첨언을 하면, 인격이라는 것이 뭐 한마디로 시험 봐가지고 테스트 너 인격 몇 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격이 그 사람의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행복하려면 뭐가 많으면 좋겠다고 느낍니까? 돈 많으면 좋겠다고 느끼죠. 자, 돈이라는 책을 또 여러 번 제가 읽어보니까 그 말 하더라.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대접을 받을 사람한테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돈을 함부로 하고 돈을 좀 내가 많이 갔을 때 이것을 다룰 수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고 싶어 한대요. 그렇다고 하면 돈그릇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면 언제든지 돈을 쑥쑥쑥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담으면 나는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라는 것을 내가 잘 대할 수 있는 인격과 수준과 그런 형편이 되어 있으면 돈은 알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온다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인격 수준이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할 거야 라는 말보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격을 먼저 갖춰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인격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도 한자 시간에 배우지만 절차탕마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만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가 맡은 바에 일하면서 사고가 어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면 인격 수양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 한번 공유하고 끝낼게요. 인생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선생님 살아보니 남는 게 뭡니까? 라는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본 것 같고요. 명예 얻은 것 같고요. 자랑스럽게 산 것 같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움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눈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에 애쓴 사람,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가지고 함께 산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것,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남들이 나에게 해줘서 내가 누리는 행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이런 물컵, 이런 펜, 이런 노트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제가 돈 주고 사긴 했지만 이걸 하는 사람들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처럼, 내가 쓰는 것처럼 남들에게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은 남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내가 뭔 것을 했을 때 남는다. 그래서 나 잘났다고만 살지 말고 이기식으로 살지 말고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면 나중에 결국에는 죽을 때쯤 되면, 인생의 마지막쯤 되면 그래도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것은 남기고 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덮으면서 정말 울림이 좀 많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지만요. 65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인격 수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시고, 또 65세가 넘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 해주시면 더 신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취미활동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또는 남을 위해서도 뭔가를 한다면 크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